야, 진짜. 네, 팟캐스트에 앞서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전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 도매업체에서 파워하우스짐 로고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파워하우스 로고가 새긴 의류를 판매해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파워하우스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 중에 있으며 국내에선 현재 파워하우스 사우스코리아 어페럴과 파워하우스 짐과의 콜라보 제품인 프리덤에서만 파워하우스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만나볼 수 있음을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게스트 IFBB 프로 류성일 선수입니다. 류성일 선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류성일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지금 시즌 중이고요. 시즌 준비 중이고 다음 주에 출국을 할 계획이어서 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단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아마추어 올림피아 5월달에 네, 맞습니다. 개최했던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오버롤로 네. 프로카드를 획득하셨는데 IFBB 프로 도전이 그 이전에도 좀 있었다면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1년에 네. AGP 한번 뛰었었고요. 예. 그리고 20년도인가 예. 마카오에서 열리는 대회를 뛰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3번 출전해서 이제 카드는 작년에 이제 획득하게 된 거고, 네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미끄러지고. 네. 88년생이라 하셨는데 네. 프로 도전하기 전에는 좀 어떤 보디빌딩 커리어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은 사실은 저도 대보 예. 시합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보 뭐 오래 뛴 건 아니고 네. 첫 시합이 마이너스 60에서 이게 네, 미스터 시흥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가 64입니다. 네, 60kg에서 네. 보디빌딩을 시작했군요. 마이너스 60에서 시작해서 네. 그리고 전남 걸쳐서 전남 뛰었을 때가 마이너스 7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설 대회 위주로 그때 이후부터는 많이 뛰었고요. 경량급 이후부터는 네, 나바도 출전했었었고 그리고 뭐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카프. 네, 그리고 이제 PCA를 주로 뛰었던 것 같아요. PCA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뛰었고.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보디빌딩 팬분들은 아마 류성일 선수를 많이 한 번쯤은 보셨거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도전을 좀 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쩌다가 IFBB 프로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는지. 사실 사설 대회를 뛰기 시작하면서 프로에 대한 무대 이제 저희들은 다 똑같지 않나 싶어요. 올림피아 무대에 서보는 게 네. 목표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경쟁력 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시기에 맞춰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대보 시합 마이너스 70 전남 뛸 때만 해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사설 대회를 알아가면서 이제 올림피아라는 대회가 어떤 형태로 이제 되는지나 이런 걸 알면서 한 마이너스 90 정도 되면 네.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년도 때부터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0 체급으로. 네. 근데 사실 시합 체중이 그러니까 86에서 88 네. 정도를 계속 지금 작년까지 그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작년에도 86kg였거든요. 네, 86kg였고 그래서 올해 시합 준비하면서는 조금 증량을 하려고 일단 노력은 했는데 수분 제가 약간 물탱크예요. 그래서 수분이 얼마나 빠질지 사실 수분이 빠지는 거에 스스로를 물탱크 하시는 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물탱크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수분 조절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한 88에서 막판에 시합 체중이 좀 많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그 정도 로딩까지 했을 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성일 선수를 저는 이제 여러 차례 관심 있게 보고 시합 무대를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지만 이제 사진들이랑 보면서 아마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팬심에 이 선수가 뭔가 컨디셔닝을 딱 잡아서 나온다면은 크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 국내에서 이전까지 좀 근육이 납작한 형태의 선수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몸을
타고났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컨디셔닝을 잡았으면 했는데 작년 아마추어 올림피아였을 때 거예요. 네. 그때의 유성일 선수의 몸을 제가 직관을 해서 느낀 거는 드디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좀 이전의 시합들하고 좀 어떻게 접근했길래 좀 다른 몸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에는 집착을 네.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서도 사실 얘기는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 전에도 조금만 더 조금 더 빼면. 네. 근데 이제 사실 체중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작아진다는 그 강박이 약간. 그때가 제일 커 보였었어요. 아마추어 올림피아 때가 제일 커 보이셨어요. 그래서 코치님이 두 분 계신데 네.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 리저널 경기 그 3주 전에 그 시합을 뛰고 그거는 제가 봤죠. 네, 그 시합을 뛰고 많이 혼났습니다. 결과가 좀 아쉬웠죠. 네, 많이 혼났고 사실 저 스스로도 이게 그냥 체중만 올린다고 이게 아니구나 정답이. 그래서 뼈저리게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주 남은 기간에 한 3.5kg 정도 뺀 거거든요. 3주 만에 몸이 너무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그쪽으로 맞춰서 일단은 준비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많이 혼났어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 아마추어 올림피아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는 3주 전 무대도 보고 아마추어 올림피아도 봤는데 아마추어 올림피아 때 몸이 제일 커 보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몸 상태와 지금 이제 약점만 좀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나간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이제 프로 데뷔전을 시합을 뉴욕 프로를 결정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합도 이제 212가 올해 하나 열리는 걸 하나 내지 두 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 프로를 결정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IFBB 쪽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일 뛰어보고 싶었던 프로쇼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아놀드 클래식하고 뉴욕 프로쇼하고. 와, 빅3만 생각하셨구나. 아놀드 클래식에는 212 없었어요. 없어져서 이제 기회가 사실 없고 뭐 오픈으로 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뉴욕 프로쇼를 뛰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순위권 선수들이 일단은 나오잖아요. 이번에 유독 그 잔인하더라고요. 라인업이 오픈도 잔인해서 제가 아직 212를 곧 다룰 건데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212 라인업을 다룰 건데 일단 이제 캐리스 바조 올림피아 4위 한 분 계시고 올레 크립이 올림피아 5위 했다 이번에 뭐 6위로 미끄러지셨지만 그 선수도 이제 올림피아 탑10 했던 선수도 계시고 야 이거 데뷔전 치고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라인업이 아닌가. 또 프로 시합 우승했던 선수들도 쭉 있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번 좀 서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진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만으로는 사실 내가 이 선수분들이랑 섰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 성적에 아예 욕심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시합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당연히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거는 맞으니까 뭐 퍼스트콜 안에 일단 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랑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어떤 점을 보완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지나 이런 걸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올해는. 가까이서 이런 212 해외 프로들 몸을 좀 접하신 적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키온 선수. 키온. 팬미팅 때. 팬미팅 때 가서 보고 사실 그날은 충격받았어요. 키온이 그때 저한테 프로 선수가 자기 팬미팅에 올 줄 몰랐다고.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보고 싶었고 충격도 좀 받고 좀 불타오르기도 하고 뭐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경쟁 구도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키온 실제로 보고 이번에 그 코엑스에서 데릭이랑 데릭이랑 또 리건이 왔죠. 네, 리건 선수 보고 데릭 선수를 보면서는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고릴라 저거는 사람. 특히 등이 너무
말이 안 돼. 이상해요. 네. 진짜 이상한. 이상해요. 등이 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좀 롤 모델로 삼거나 좀 좋아하는 프로들이 있을까요? 꼭 212가 아니더라도. 리플렉스 엄청 리플렉스. 엄청 그런 좋아하고요. 볼륨이 좀 예. 이제 차 있는. 엄청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저는 피리스 되게 네, 좋아했었습니다. 몸이 이런 그 근육이 이제 피부를 되게 세게 밀어내는 그냥 그런 몸을 되게 그런 거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성향 자체가 예. 국내에서는 사실 이승철 선배님이 제일 넘버원이시죠. 네, 그 저기고. 느낌을 낼 수 있는 그 느낌만 딱 봤을 때 컨디션 제외하고 사이즈 제외 느낌만 봤을 때 이승철 선수랑 류선일 선수가 가장 그 느낌에 근접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60도 뛰시고 70도 뛰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좀 몸이 동글동글하신 편이셨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사실 웨이트를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네. 처음 시작한 거는. 근데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구나. 네. 근데 전문적으로 그때는 한 건 아니었고 네. 네, 태권도를 이제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조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동글동글하다. 이제 쪽 근육이 차올리면서 형태가 이렇게 구분이 정확하게 탁탁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합 준비할 때 저 운동 이제 지도해 주셨던 분이 경량급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위체급으로 올라가야 네. 빛을 볼 수 있다. 제한된 체급 내에서는 이걸 못 살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진짜 황금 같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올리고 제 스스로도 욕심도 많이 생겼었었고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올려갔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동글동글하다. 근데 그런 근육의 모양의 형태가 이제 어쨌든 근육의 모양에 이제 자리 잡힘이 있고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형질일 수도 있지만은 뭐 운동법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류성일 선수가 자기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회원들도 많이 가르쳐 보면서 본인은 이제 굉장히 어깨, 가슴 뭐 이렇게 근육들이 구분이 되게 크게 되어 있는데 그런 특성의 그런 근육들은 좀 타고남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타고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설기관 선수분 같은 경우는 되게 근질이 엄청 좋으시고 포즈를 잡았을 때 몸이 뭔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의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세퍼만 표현감이 많이 되고 이 근질 상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엄청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픈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픈으로 가는 거는 저는 약간 그것도 선택을 좀 받아야 되죠. 선택받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먹는 것도 그렇고 위나 사실 몸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먹는다고 사실 다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오픈으로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약간 3D 입체감을 가지신 분께서 타고나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 접자 이런 농담이고. 아니 근데 이제 뭐 운동법으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완할 때 조금 무게를 저희가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저항감을. 그거를 좀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이완 범위까지 최대한 늘려주고 그 무게를 조금 받으면서 운동하는 형식의 운동을 하면 이 세퍼감이나 볼륨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는 거는 사실 많이 권장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루에 2번씩 하는데 두 번이요? 네. 아직까지는 2번씩 해요. 그 강박을 아직 못 버리겠더라고요. 헤비급으로 넘어가서 많이 버리신 선수들을 많이 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못 버려서 일요일만 하루 지금은 휴식하고 있고요. 전 작년까지는 안 쉬었어요. 그 주변에서 누가 쉬라는 얘기도 해주세요. 해주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그 강박이 있으니까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강박이 좀 있어서 근데 휴식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필요하다고 느껴요. 요새는 이제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1차전은 그래서 운동 강도를 많이 세게 하고요. 2차전은 약간 가볍게 그렇게 진행을 일단 경량급에서 시작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그런 느낌의 몸을 만들어내신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 프로가 이제 지금 시점으로 한 10일, 10일. 네,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괜찮으시다면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됐어요. 제가 무리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에 저게 협의가 됐는데 혹시 이제 괜찮으시다면 네. 예, 몸을 한번 네. 저희 아직 시청자분들께 부끄럽지만 그래도 또 이게 업데이트로 보는 거랑 이 고화질 카메라로 보는 거랑 그쵸, 또 느낌이 또, 네. 다르거든요.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진짜 몇 가지 정도 뭐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백큐을 준비하셨구나. 와 쉐입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다릅니다. 류성일 선수 몸은 등 모양 보완도 되게 많이 되셨네요. 와. 야.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넓지가 않으니까 예. 백큐을 연습해서 진짜 백큐이 허리를 엄청 얇아 보이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그걸 진짜 맨날 맞아. 백큐 튜토리얼 영상도 그거 와. 야, 백큐을 해버리시니까 훨씬 백큐을 해서 좀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큐이 이렇게 저도 맨 처음에 연습할 때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게 안 어울릴 수도 네, 있을까봐.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네 다행히 괜찮다고 다들 얘기해 주셔가지고 허리가 훨씬 가늘고 여러분 또 상반신만 보여줬지만 류성일 선수의 진가는 사실 하체에 있습니다. 하체는 시합 때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진가는 하체에 있습니다. 보디빌딩 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잠깐 뉴욕 프로 라인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다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9명의 리스트가 이름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올 사람들이 뭐 있을 겁니다. 네네네. 분명히. 근데 지금 이 9명을 조목조목 놓고 봤는데 한 명이 올림피아 4등까지 한 분. 네. 또 한 명은 5등까지 한 분. 또 브라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212 프로 2명. 이분 둘 다 탑 10 안에 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코디란 이 선수 클래식에서 212로 전향했는데 212 디비전에 나갈 때마다 2등만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엄청나게 좋으세요. 그리고 또 퍼스트 콜아웃에 들만한 선수 2명이 있고 또 한 명의 이제 클래식에서 212로 전향한 선수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유성일 선수가 있는데 지금 한 명 한 명 조목조목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요 선수는 이겨야지 이게 있는데 지금 유성일 선수의 입장에서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유성일 선수가 가장 언더독이라는 맞아요. 시합에 임하게 이런 경우는 또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곧 있을 캘리포니아 프로의 이승철 선수, 이장민 선수가 나가지만 이승철, 이장민 선수들은 예전에 뭐 이겼던 선수들의 라인업을 봤을 때 요 정도 가능성이 최대치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지금? 사실 자신감은 처음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 보고 사실 이제 저도 사진으로 보고 하면서 이제 느끼긴 하는데 제가 원했던 거니까 사실 상위권 선수들이랑 섰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실 그게 사실 제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고 성적이야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등수 하나라도 올려서 하나라도 올려서 그냥 좋은 몸으로 무대 위에 서고 내려오고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저가 생각했을 때 맥시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이 끝이라고. 한국 나이 사실. 네. 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이제 지나고 나면 3년 남는 건데 3년 안에 그래도 올림피아 프로쇼 우승해서 올림피아 무대 한번
서보고 네. 바로 은퇴는 안 하겠지만 네. 40까지 서보는 게 일단은 네. 일단 제 2의 목표라서. 지금이 한국 나이로 37이시고 네. 보디빌딩을 하신 지는 그럼 몇 년 차신 겁니까? 선수 생활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20대 중반을 좀 네. 넘어서 시작하셨어요. 26, 네. 5, 6대 그때 첫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아마추어 올림피아 때보다 또 한 번 몸이 달라진 느낌인데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프로 무대 때는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은 사실 저가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도 프로가 되고 나서 조금 바뀐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술을 좋아해요. 아유, 예. 그래서 비시즌 때 사실 술을 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 비시즌 때는 사실 술도 많이 줄였었고, 비시즌 관리를. 네, 비시즌 관리도 했었고, 그리고 코치님들이 해주는 얘기에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많이 따르면서 사실 수업도 많이 줄였어요. 원래 제가 작년까지 시합 준비할 때 하루에 12개? 운동 2번에 수업. 네. 굉장히 잠을 안 주무시고 네, 부지런하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만 자면서 사실은 시합 준비를 계속 매년 해왔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조금 수업도 좀 줄이고 해서 이제 좀 시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일단은 환경을 조금. 개인적으로 SNS 활동이 좀 많지는 않으시다라고 생각했는데 할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네. 지금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네. 할 시간이 없으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조금 더 네. 일찍 시작하려고 했었고 네. 했는데 이게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수업 때문에 뭘 시작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랬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헤비급 선수가 10개 이상 하는 거는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코칭을 받기 시작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신 거죠? 최병찬 코치님한테 간 지는 한 4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가평에 계실 때부터 제가 평택에 있는데 평택에서 가평으로 갔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용길 형님이랑 같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두 분이 이제 맡은 파트가 다른. 네, 이제 최병찬 코치님은 이제 운동. 네, 그리고 이제 용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영양 그쪽으로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치를 받기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되게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고집이 엄청 나실 것 같긴 한데 운동 2번을 아직 못 내려놓는다고 하시니까 그 좀 어떻게 좀 다르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를 제대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뭐 생각하신 것처럼 고집이 좀 센 편이라서 뭔가 제 고집대로 할 때도 많긴 하거든요. 코칭 아래에 있으면서. 네. 근데 그래도 혼자 할 때에 비하면은 많이 따르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무서워해요. 제가 병찬 형님을 약간 무서워하긴 하는데 병찬 형님은 그렇게 아마 생각 안 하실 건데 저한테 맨날 말 안 듣는다고 맨날 그러시긴 하는데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운동 선수들이 코치가 있잖아요. 지금 요즘 엄청 다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있는 게 맞다고 코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좀 사이즈라는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이제 수직 상승을 하셨던 그때 엄청 아마추어 올림피아 치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서 또 오버롤로 프로카드를 사실 그때는 오버롤은 사실 생각도 아예 안 했어. 체급 1등만. 왜냐면 카드만 따면 되니까. 아마추어 올림피아는 체급별로 주니까. 세 장이 나오니까 사실 마이너 90이면 마이너 70한테 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진짜 체급 1등만 하자. 체급 1등만 이번에 좀 따자. 졸업 좀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서 정말 딱 체급 1등 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오버롤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체급 1등 하고 나서 이제 이미. 그쵸. 그래서 너무 잠을 못 잤어요. 사실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고 밤샜거든요. 뜬 눈으로 밤샜는데
너무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그날의 컨디셔닝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때 아. 머스큘라 잡을 때 이 결이 다 보일 정도로 선명했는데 우리 뉴욕 프로에서도 좀 모양은 많이 달라진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등이나 이런 백큐움을 통해서 쉐입이나 이런 사이즈적인 부분도 달라지셨는데 비슷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사실 영상을 오전 오후로 찍어요. 아, 네. 그러신 것 같던데. 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집에서 한 번, 이제 센터에서 한 번 이렇게 찍는. 거울 안 보고 찍으시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찍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 거랑 계속 비교를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는지 네. 그런 것도 체크도 하기도 하고 해서 작년만큼은 빼야 가서 창피 안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아직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맨즈 피지크 편 때도 좀 얘기했지만 212 보디빌딩이 아까 아놀드 클래식에도 좀 이제 사라지고 뭐 북미에서는 지금 인기는 굉장히 많이 차가워지고 국내에서는 뭐 이제 특정 이제 스타 선수들로 인해서 끌고 가지고 있긴 하지만 212 종목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212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고 이 212 보디빌딩 인기가 식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 올림피아 1, 2등 선수들이 다 212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뉴욕 프로의 에인젤 카데론 212 올림피아 3위를 했던 선수가 출전한다 해서 212로 올 줄 알았더니 오픈으로 예. 네. 이렇게 212 선수들이 자꾸 오픈으로 가서 또 성적을 잘 내고 잘 내다 보면 또 안 돌아오고 싶고 그쵸, 예, 감량하기 싫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212 입지가 물론 계속해서 이제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성일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12 인기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전에 플렉스 루이스 때만 해도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네. 어중간한 포지션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클래식 피지크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말 몸을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리고 딱 생겨났다는 걔네들의 그 취지와 목적도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 백투 골든 에라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런 아름다운 몸을 위해 네. 만든 종목이다. 그럼 212는 그럼 보디빌딩이다 보니까 네. 올라가야 되는 걸 다들 사실 목표로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포지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인기가 떨어져도 네. 또 이제 경쟁 구도가 또 사실 지금 하디 선수하고 데릭 선수하고 뭐 삼성 선수도 있고 네. 이런 니거커나 이런 상위권 네. 인기 있는 선수들이 경쟁 구도를 자꾸 이루어지면서 관심도가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 2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조금 배출이 되면 또 다시 인기가 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션과 키온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그쵸. 3, 4, 5등도 네. 치열해야 되고 네. 예전에 정말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그 5등까지는 지금은 매년 조금씩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네. 이게 자주 바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가 없다는 네.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갖춰지면 212도 다시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국내에는 212 212도 많고 선수들이 인기 있으신 분들이 네. 많잖아요. 스타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같이 나가서 성적 내고 또 하면 국내에서는 또 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오픈에서보다는 국내 선수들은 사실 212에서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오픈은 유전자가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국내 선수들 오픈 선수들이 좋은 성적 내면 저희도 좋고 하지만 그냥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서 김건우 선수 되게 오래 기대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저야 뭐 올해는 가능성이 올림피아를 갈 가능성이 없지만 진짜 쉐입도 너무 좋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면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시합장에서 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올해 또 성적을 가져와 주시면 또
국내에서는 확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해 몬스터짐이 재밌었던 게 그 국내 1, 2 프로분들 조남은 선수, 네, 김성환 선수, 김건우 선수, 뭐 이진호 선수, 박수현, 박수현 선수 네. 뭐 다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버럴전에서 2등 했던 오범 선수. 네,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보디빌딩 팬의 입장에서. 근데 2, 1, 2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이런 국내에서 내가 국내 2, 1, 2의 최강자 반열에 들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있으실까요? 아, 그쵸. 뭐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네. 예,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 몬짐을 예. 출전하고 싶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업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았고 아. 프로쇼를 사실은 프로카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나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출전을 안 하기는 했는데 예,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지금 국내에서 성엽이나 뭐 네. 건담님이나 네. 뭐 강민이나 네. 뭐 이런 친구들이랑 한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 시합 뛰면서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하면 국내에서는 보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는 사실 저도 1등 하고 싶고. 이게 정말 212가 뭐 인기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끌어가는 스타들이 있고 그 끌어가는 스타들과 나란히 해주는 선수들이 그 끌어가는 선수들을 압박하는 모습 혹은 이겨내는 모습이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판도가 더 진짜 재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모이는 게 또 쉽지는 또 않더라고요. 작년이 진짜 그래서 그런 무대가 한 번쯤은 올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 500의 중간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운동인들의 필수 제품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변 활동에 좀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3대 500 제품 같은 경우는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식이섬유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더욱 편안하게 제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전용 용기로 보관해도 용이하고 또 가격이 이게 한 달 분량인데 9,900원입니다. 그래서 3대 500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충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마다 사실 유산균을 먹어주는데 좀 안 먹고 와봤어요. 저도 이게 아직 이게 지금 이 시점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서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1일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유성일 프로님도 유산균 드시죠? 네, 매일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일 수밖에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챙겨 먹어야 될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근데 저같이 이제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침에 이렇게 좀 먹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알약으로 돼 있어서 까먹지 않게 냉장고 앞에만 잘 놔두면 먹기는 편할 거예요. 알약을 선호하십니까? 포를 선호하십니까? 저는 알약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면은 포는 네. 그게 맛 때문에 사실은 네. 약간의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입 안에서 그 단향이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잠깐만 단향이 있다가 사라지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별로예요. 그래서 항상 네. 캡슐로 먹어야 그 뒤끝이 없어요. 저도 이제 유산균을 원래 포로 먹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캡슐로. 저도 포보다는 캡슐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는 맛보다는 그냥 포를 잘못 가다가 쏟은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적이 많아서 저는 3대 500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15% 할인 코드 대문자 TF25를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쇼핑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궁금증 같은 부분들을 좀 이제 해소해주는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텐데요. 지금 운동을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3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웨이트 운동들이 반드시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루틴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프리웨이트 운동들을 매번 넣으면은
다른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제 체력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프리웨이트 운동을 넣고 싶어도 이게 무작정 이제 어떤 운동 종목마다 넣으면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섞어줘 가면서 하는데 프로분들이 생각했을 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섞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고요. 뭐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스미스 머신이나 뭐 3D 머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편이고, 요새는 사실 머신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뭐 프리웨이트가 꼭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안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그 프리웨이트가 주는 그 근육의 자극감을 따라올 수 있는 머신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스쿼트든 데드든 뭐 벤치든 프리웨이트로 할 때만큼 머신이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극감은 별로 저는 아직까지 못 써본 것 같아요. 지금 제 선입견을 오늘 모두 깨시는데 일단 유성일 선수의 이제 제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겉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흑인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하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머신 하시면서 운동은 1시간 이내에 할 것 같고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운동을 하루에 2번씩 하시고 프리웨이트도 항상 넣으시고 와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상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있는 곳이 PT샵이다 보니까 PT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신이 많이 없고 거기서만 운동을 하시는 네, 거기서만 운동을 해요. 거의 그 레슨 받으러 갈 때 빼고. 그러니까 머신은 레슨 받으러 갔을 때만 보통 거의 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PT샵에서 그냥 운동하는데 막 엄청 차이를 등 운동은 사실 머신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기구를 사용해 보니까 머신이 등 운동은 확실히 제가 이제 등 운동을 잘 못하니까 약점 부위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저도 머신을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운동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프리웨이트를 꼭 넣어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꼭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는 보디빌더로서 좀 성장을 가능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 예를 들어 만 38세에서 39세 요 나이 때까지가 이제 좀 성장의 한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바디빌더 분들이 좀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롱런을 되게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선수들 보면은 반짝하고 와 이 금방 괴물이다에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몸이 다 빠져 있고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적지 않게 있거든요. 유성일 선수도 이제 11년 차 이렇게 좀 길게 생활을 하시고 헤비급 보디빌더로서 자신만의 좀 건강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검사. 주기적으로 사실 검사도 그렇고 무리해서 사실 너무 고용량을 쓰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고용량만 써서 다 될 거였으면 그렇죠. 보디빌더 분들이 다 오픈에 있지. 사실은 누가 밑에 있고 싶어하는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내 몸을 잘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상 징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빨리 파악해서 뭐 중단을 하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관리가 내 몸에 대한 관리가 검사를 받아보는 거 말고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는 되게 자주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좀 잘 챙겨 먹고 그냥 영양제나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해주고 휴식도 중요하죠. 휴식도 중요해서. 가장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휴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관절 아픈 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진짜요? 네. 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친구들은 다 알지만 제가 다친 곳이 하나도 없다는. 태권도 하면서 무릎 수술 7번 했습니다.
근데 보디빌딩으로 하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다리 예. 수술은 진짜 많이 했어요. 다리 수술은. 그래서 사실 군 면제 받았거든요. 전방 십자인대만 4번, 양쪽 2번 했어요. 뭐 지금 뭐 여기 보시는 분들 좀 반성하셔야 되는 분들을 좀 한쪽 다리는 영혼이 예. 없고 예. 다 긁어내서. 어떻게 하체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웨이트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네. 사실 병원에서 제가 이제 3년 전 근육 파열이 있어서 그 수술했던 병원을 한번 다시 간 적이 있었는데 운동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사실 하긴 하시거든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불편함이 전혀 없고 와. 그냥 비울 때 무릎 약간 쑤시는 정도 있고 뭐 손목 보호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팔꿈치 보호대나 이런 것도 고중량 들 때 한 번씩만 끼지 예. 정말 안 하는 편인데 다른 선수분들이 중량을 많이 든다고 해서 사실 그 중량을 다 따라가려고 하면 관절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중량에 맞게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에 맞게만 운동을 진행하면 관절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운동 양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데 이런 중량을 올려야 되지 그런 욕심은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있었어요. 중량 있었는데 이게 아프면 사실 운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네.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를 그냥 많이 하고 많이 반복하면 저는 펌핑감이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다 2개 묶어서 하거나 시즌 비시즌 없이 그냥 보통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관절을 보호하는 거는 사실 중량을 너무 무리해서 다루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딱 2가지 질문이 또 떠올랐거든요. 그 류성일 선수가 생각하는 요즘 운동법을 서로 간에 겨냥을 하는 말투로 이제 저격도 많고 하는데 유성일 선수는 뭐 남들에게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어떤 사람은 네, 니거코가 운동을 잘하는 거다. 그쵸, 예. 어떤 사람은 숀 클라리다가 운동을 잘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브렌치 오렌이 잘하는 거다. 뭐 코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릭 선수가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 운동이 맞아 이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 방법의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펌핑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게 6개월에서 한 8개월 아니면 한 시즌을 보면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운동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한테 최선인. 네, 그거를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운동 잘하고 못하고 뭐 사실 이거는 너무 유치한가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론적으로든 뭐 실기적으로든 눈으로 봤을 때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코치도 있고 뭐 선수도 있고 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제일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기본은 다 같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 안에서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자극이 잘 와. 그러면은 사실 그런 운동 방법으로 그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두 번 해본다고 느낌 안 와요. 달라지지 않아요. 최소 1년에서 진짜 최소 6개월, 한 시즌 정도는 이 운동 방법을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결국 부딪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봐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부모님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쵸. 안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느껴야 알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요약본이나 이렇게 누가 정리해 준 거 보고 싶어 그쵸.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보잖아요. 책을.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누가 좀 정리해 준 거 보고 싶고 그런 걸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서 틀려야 되는 문제 매번 틀리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 스스로 좀 이제 근육이나 이런 근육 매스를 키우는-거나 보디빌딩을 하기에 좀 타고났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제가 네. 태권도를 원래 네. 시범단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 대표팀에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운동 쪽에서는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었는데 네. 태권도 그 국회의원 대표팀 들어가서 할 때 네. 그때는 빚을 많이 대표팀 들어간 것도 잘한 거지만 네. 그 안에서는 사실 되게 특출나지 않았었거든요. 좀 떨어지는 네. 대표팀 안에서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여기에서는 예, 하면 좋아지고 바뀌고 이런 게 눈에 보이고 또 주변에서 얘기해 들려오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재능이 아예 없진 않구나 이쪽에. 또 이 PT샵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거치셨을 텐데 이 보디빌딩이란 게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넘어지지 않는 벽이 있듯이 좀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타고나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육이 좀 잘 안 붙는다거나 그쵸, 똑같이 네. 해도 네. 똑같이 하고 똑같이 먹고 하는데 뭐 지방이 빨리 안 걷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근육이 좀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 모양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운동 중에 아니 근데 모든 운동이 그렇죠.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평균 정도는 노력하면은 다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재능이 없으면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은 해야겠지만 뭐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새는 대회가 엄청 많잖아요. 뭐 이제 어떤 단체든 지역 대회라는 게 좀 생겼잖아요. 그런 지역 대회에서 1등 정도는 노력으로 어떤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위를 바라보거나 하면 조금 플러스가 돼야 네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나 데릭 같이 이렇게 최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된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은 또 아무것도 없었다.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야.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이 들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헛된 희망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헛된 희망은 아니라고 봐요. 그 선수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알죠.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 그렇게 해서 다 대릭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삼손이 될 수 없고.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늦고 빠르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에 이만큼 뻥튀기 할 수 있는 구간은 항상 생기는 거는 같아요. 꾸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선수로서 좀 장기적인 목표도 궁금한데 뭐 계획하신 장기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올림피아 무대 프로쇼 우승해서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일단은 목표도 있고요. 선수 생활을 좀 저도 길게는 하고 싶어요. 45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일단은 목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게 와이프가 사실은 엄청 서포트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한테 한 98%를 맞춰주면서 살아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합을 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무대 올림피아도 그렇지만 국내 무대 안에 있는 212 보디빌더 중에서 저는 충분히 탑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무대에서 좀 한 번쯤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경쟁하는 모습이 궁금하고 또 유성일 선수가 거기서 잘해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선수로서 좋은 모습 항상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부족한 점이
항상 저희도 실수도 하고 저희도 사실상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되게 착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겉보기에 세 보여도. 예. 네, 그래서 좋은 시선으로 많이 그냥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항상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선수 되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유성일 선수를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뉴욕 프로 라이브 페이퍼뷰 링크를 지금 아마 할인하고 있을 거예요. 할인이 끝났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예. 19.99달러로 네, 한 맞아요. 27,000, 8,000 원에 할인하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 지금은 또 그 할인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잠 안 주무실 분들 유성일 선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팟캐스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